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있다. 신규 채용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드 VPN과 함께 했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뒤에 나올 테지만 오늘 주제에서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가 기술의 발전이기도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 때마다 그리고 일상을 바꿀 기술과 제품들이 등장할 때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겨나게 반복하고 있죠. 이번에는 사라지는 숫자가 생겨나는 숫자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찌되었든 생겨나는 직업, 각광받는 직업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게 프라이버시, 보안과 관련된 것들이죠. AI가 발전하면서 개인이 온라인상에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챙기기란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는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 돈과 관련된 것까지 전부 온라인화 되어 있기에 더 취약하죠. 대처법을, 예방법을 다 알고 있다면 좋지만 너무 다양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에 개인으로서 조심할 뿐이지 구체적인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VPN을 사용하는 겁니다. VPN은 가상 사설망이란 뜻입니다. 인터넷 활동을 할 때 나의 IP나 위치 기록 등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죠. 노드 VPN은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 프로 기능으로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중 악성 코드 탐지 및 자동 삭제, 위험한 링크 클릭을 방지해줍니다. 다크웹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감시하며 유출 시 즉시 알려주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IP 우회로 국가를 받고 국내에서 접근이 힘든 해외 콘텐츠 감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노드 VPN을 켜고 영국으로 국가 설정 시 한국 넷플릭스에서는 보이지 않던 해리포터 전 시리즈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노드 VPN은 사용자 정보 수집 없는 노로그 정책으로 서버 우회 시에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빠른 연결을 켜두기만 하면 최적의 서버에 바로 연결되죠. 한 계정으로 열대 기기 동시 연결도 가능하니까 친구, 가족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좋습니다. 현재 구독자 전용 링크로 2년 플랜 구매 시 4개월 추가 구독을 증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75%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 한번 써보면 좋겠죠. 125개국 7,800대 이상 VPN 중 최다 서버를 제공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드 VPN.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통해 혜택을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의 주제 그대로 현재 신규 채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보면 응답 기업의 61%가 신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왔죠. 그리고 신규 채용을 한다고 답한 기업도 채용 규모를 확 줄였고요. 경기 부진과 이로 인한 긴축 경영을 이유로 꼽았는데 이것만 보면 그냥 경기가 안 좋아서 적게 뽑는 건가 싶지만 채용 트렌드 자체가 변했습니다. 이미 기업들의 채용 트렌드는 수시 채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규모 인원을 선발해서 각 부서에 배치하는 공채와 다르게 수시 채용은 필요한 최소 인원만 선발하는 데다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사실상 경력직을 뽑겠다는 말이죠. 채용 방식이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경험이 있는 인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나온 말이 중고 신입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말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게 주가 되었죠. 조만간에 이야기할 건데 시어스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도 오늘 이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그런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사람이 많이 필요해질 테고 신규 채용도 다시 늘어날까요?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경기와 상관없이 잘 나가는 기업도 신규 채용을 안 하거나 엄청나게 축소했습니다. 얼마 전 사다리는 끊어졌다, 청년층의 희망이 사라진 이유라는 영상에서 계층 이동이 너무 어려워진 것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는데 계층 이동이고 사다리고 자시고 그냥 사다리의 첫 번째 칸 진입 레벨이 사라지고 있는 셈이죠. 즉 신입 채용의 구조적 소멸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도 아니죠. 2024년 영국에서는 120만 명의 대학 졸업생들이 17,000개의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2배를 넘어서 10.8%까지 치솟았고 중국은 영상에서도 몇 번 나왔듯 탕핑족이 등장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현재 사람을 가장 많이 줄이고 신규 채용도 안 하는 곳이 글로벌 기술 기업들입니다. 해고를 빼고 그냥 신입 채용률만 봐도 1년 만에 73%가 감소했거든요.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사다리의 진입 레벨 첫 번째 칸 신규 채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각 국가마다 이유야 따로 있고 이유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명백히 새로운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국은 왜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유독 심한 것처럼 느껴지는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760년대 영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산업혁명이죠. 1764년 제임스 하그리브스가 개발한 방적기가 여러 형태로 개량되고 발전되고 증기기관까지 탄생하면서
생산성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18세기 초까지만 해도 숙련공들이 공장에 모여서 수공업으로 물레를 돌리고 배틀을 짜며 생산하던 옷감을 기계가 손쉽게 그리고 같은 시간 대비 훨씬 더 많이 생산해내도록 만들었죠.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 명이 만들 수 있는 직물의 양이 50배 증가했고, 당연하게도 숙련공들은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일자리만 사라진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도 헐값이 되었죠. 가치라는 게 대체할 수 없을수록 힘들수록 올라가는데 기계만 있다면 누가 와도 상관없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난 게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실 테죠. 러다이트 운동은 실패로 끝났고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설 곳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 보니 기계가 일자리를 파괴만 한 게 아니었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도 생겨났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값이 싸지자 수요가 폭증했고 더 많은 공장과 무역이 생겨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해졌죠. 전기와 대량 생산의 시대인 2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헨리포드의 조립 라인은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간을 12시간에서 93분으로 단축시켰고 수많은 수공업 일자리가 사라졌죠. 반대로 자동차의 값이 싸지고 더 많이 팔리게 되면서 말무역업자나 마부 같은 직업은 사라졌지만 자동차 공장을 비롯해 주유소, 정비소, 도로, 모텔 등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만 사라진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농업에서도 기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해서 트랙터와 수확기가 수백만 농민의 일자리를 가져갔지만 이들은 생겨난 일자리 도시로 이주해 더 높은 임금의 노동자가 되었고요. 본격적으로 도시 중산층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3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컴퓨터와 자동화 기술의 도입으로 노동시장은 지각 변동을 겪었죠. 1980년대에는 컴퓨터 공포증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 컴퓨터가 사람을 대체해버릴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이전 산업혁명과 달리 컴퓨터가 대체해버린 사람의 자리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었죠. 기업들은 타이피스트, 사무보조원, 전화교환원 등 컴퓨터가 쉽게 대체해버리는 직종은 싹 없애버렸습니다. 공장에서도 산업용 기계가 로봇이 더 효율적이게 생산적이게 변하면서 같은 생산량 대비 필요한 사람의 수가 줄었고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모두에게 구조조정 바람을 일으켰죠. 하지만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는 생겨났습니다. IT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거대 고용시장이 되었고 프로그래머, 웹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콘텐츠 기획자까지 과거에 없던 직업들이 수십만 개씩 탄생했죠. 이동안 생산성도 향상되어 더 많은 상품, 더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면서 마케팅, 브랜딩의 중요성도 더 커졌고 사람도 더 많이 필요해졌고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요도 더 많아졌기에 생각보다 잘 굴러갔고 각 국가의 GDP도 급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것도 큰 영향을 끼쳤죠. 미국에서는 1940년 이후에 생긴 일자리의 85% 이상이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창출된 직종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일의 60%가 1940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이기도 하고요. 이 3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살았던 시대입니다. 우리의 과거죠. 3차 산업혁명 시기부터 얼마 전까지는 각 국가의 일자리라고 하면 국가의 경쟁력, 산업구조 그리고 경기와 정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경기가 안 좋거나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뭐 말 안 해도 당연한 것이고 정치가 왜 영향이 크냐? 정치는 일자리의 배분에 영향을 크게 끼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노동 경직성입니다. 노동 경직성이 높은 유럽과 같이 고용도 해고도 쉽지 않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신규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채용을 많이 한다고 해도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벽을 더 높게 쌓을 수밖에 없고 또 가능하면 검증된 경력직을 선호하죠. 이걸 상쇄하려면 과거 일본과 한국처럼 종신고용의 형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기 활성화되지 않았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나라는 시각까지 보일 정도면 신입을 뽑아도 나가지 않고 쭉 할 테니 기업 입장에서도 키워서 쓸 이유가 있죠. 하지만 고용은 경직되어 있는데 이직도 활성화되어 있다면 신입은 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좀 가르쳐서 이제 밥값한다 하면 나가버리니 신규 쓸 바에 바로 투입 가능한 경력직을 쓰죠. 유럽이 실업률 대비 청년 실업률이 극도로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기업들에게 고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법을 아예 뜯어고치는 건 유권자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니 비정규직이라는 게 만들어지죠.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냥 해당 국가의 상황과 시스템에 따라 다른 상황이었죠. 전 세계적인 불황이 닥치지 않는 이상 일자리의 수, 실업률, 청년 실업률 전부 해당 국가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사실상 3차 산업혁명 시대가 과거가 되기 시작하면서 신규 일자리의 종말이 시작되었죠. 과거처럼 사라진 만큼 또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 낙관적인 시각에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낙관적인 시각이 맞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는 빙하기가 온 게 맞습니다. 과거 산업혁명과 비교해 변화의 속도와 영역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증기기관은 발명 후 산업에 적용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까지 80년이 걸렸고, 전기는 40년, PC와 인터넷은 약 20년이 걸렸죠. 이 시기 동안 뭐라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수명도 길지 않았기에 구세대 노동자는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어도 산업에 적용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 은퇴했고, 새로운 세대의 노동자들, 지금으로 치자면 학생들부터 사회 초년생들까지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간이 있었죠. 그런데 AI는 당장 챗GPT만 해도 등장하고 2-3년 만에 사무직 노동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육 시스템이 기술 변화를 전혀 따라잡지 못한 시대에 서 있다는 말이죠. 체계적인 교육이 아닌 알아서 해야 되는 세상인 셈입니다. 어떻게 신입의 벽을 뚫었다 해도 기술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또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요. 그럼 영역은 어떻게 다르냐? 과거 기술의 발전은 반복적인 쉬운 작업을 대체했습니다. 직업이 사라진다, 생산성이 향상되어 일하는 사람이 대폭 줄어든다라는 개념은 특정 직업들에게만 해당됐는데, AI는 4차 산업혁명은 다르죠. 비반복적이고 인지적인 작업까지 수행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모든 분야에 보조를 해줄 정도로 광범위하고요. 이게 신입이랑 무슨 상관이냐? AI는 아직 완벽한 단계, 인간을 넘어서는 특이점까지는 오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AI가 만들어낸 것을 감독하고 수정할 실력이 있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된다는 말이죠. 과거 산업혁명의 생산성 향상과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정확히 신입의 업무가 겨냥된다는 점입니다. 이를 보조하고 자료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신입의 일이 말이죠. 그리고 기술이 발전해도 엄청난 돈을 투자해야 하는 과거 산업혁명과 달리 지금은 즉각 비용 대비 효율이 나옵니다. 사람보다 AI 구독료가 훨씬 싸니까요. 실제 통계도 좀 보죠. 골드만삭스는 AI 자동화에 노출된 일자리가 전 세계적으로 3억 개에 달한다고 추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자리의 3분의 2가 어느 정도 AI 자동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전체 일자리의 4분의 1은 AI로 완전히 대체될 수 있다는 분석인데, 여기서 대체되는 일자리들이 전부 신입이죠. 스탠포드 대학 연구팀이 AI 노출도가 높은 직군에서의 고용을 조사한 것을 보면 신입은 2022년 대비 10% 이상 감소했는데, 반대로 중간 관리자급, 시니어급은 오히려 채용이 늘었고, 랜드스타드에서 낸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월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신입 채용이 29%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도 같은 기간 관리자급, 시니어급은 채용이 유지되거나 상승했고요. 결정적으로 과거 산업혁명은 좀 단편적인 설명이긴 하지만 생산성 향상, 수요 증가, 일자리 창출의 절차를 밟았다면, 지금은 수요가 증가해도 AI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수요가 2배로 증가해도 사람을 2배 뽑을 필요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즉 현재 기업들은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UC 버클리의 컴퓨터 과학 교수 제임스 오브라이언 교수의 말을 보면 확 와닿죠. 왜 학부 졸업생을 뽑겠습니까? AI가 더 싸고 빠른데요. AI가 만든 코드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신입이 짠 코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차이점은 AI 코드를 고치는 데는 몇 분이 걸리지만 주니어 개발자를 교육하는 데는 몇 달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걸 쭉 보면 지금 신규 채용이 감소하는 건 막지 못할 흐름이죠. 정확히는 어릴 때부터 선망되던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나와서 들어가는 사무직들, 중견기업, 대기업들의 신규 채용은 줄어드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채널에서도 1년 전쯤에 다루었고, 지금 기사도 많이 뜨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블루칼라로 청년들이 대거 이동하고 있죠. 젠슨항은 앞으로 미국의 백만장자들은 전기기사와 배관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너도 나도 다 대학을 가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블루칼라에서 인력이 부족해진 것을 우리는 벌써 보고 있죠. 그럼 신규 일자리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결되는 것 아닌가? 일단 앞서 말했듯 이번 산업혁명에서 신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날 거란 것은 기대입니다. 과거와 무조건 같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보장은 없죠. 이렇다 보니 기본 소득을 줘야 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일자리에 있어서 창조적 파괴인지 아니면 재앙인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 수 없지만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들은 전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종들이고요. 무조건 생겨난다고 쳐도
또 언제 생겨날지는, 또 지금 커리어에서 좌절을 겪은 세대가 새로운 직종이 생겨났다고 적응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청년 세대는 정확히 과도기에 끼인 세대인 셈이죠.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앞에서 이미 나왔죠. 노동 경직성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 그래도 비용 대비 효율에서 신입이 설 자리가 없어졌는데 노동까지 경직되어 있다면 더한 뽑죠. 한국이 미국과 비교해 더 심각한 이유가 유럽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더 심각한 이유가 이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체감이 유독 큰 이유가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가 비슷해서도 있죠. AI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인 화이트 칼라의 신입 자리를 전부 부수고 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건 차라리 빨리 과도기가 끝나기를 바라는 것 정도라고 생각되네요. 신입 채용이 사라지고 있다, 신규 채용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